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중단되는 등 서울 통합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년 인사회에 나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포가 편입되길 원한다며 서울 편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동별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서울 편입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올해 상반기에 주민투표를 계획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잠시 보류된 상태라며 서울시와 논의도 잠시 보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통합 문제는 사실 원래 계획은 행안부하고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이제 주민투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공감대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것이 잠깐 이제 보류돼 있는 상태고 서울시하고도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약간 보류돼 있는 거고. 이어 향후 추진 전망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양시와 김포시를 같이 통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딱 그렇습니다.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 딱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나머지는요, 땅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고양하고 김포시가 들어가면 인구가 160만 명이고, 그리고 땅이 우리가 서울이 한 46% 되고요. 고양이 우리만 합니다. 서울이 하나 더 생기는 면적이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올해 김포시 신년 인사회는 강당에서 설명회 형식으로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편입 등 김포시 전반에 대한 현안보다는 주차장 확보,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동별 민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날 운양동 신년 인사회에서는 김포 한강 야생 조류생태공원 명칭에서 조류를 삭제하고 시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는데 김병수 시장은 민원 취지에 공감하며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주 풍무동과 사우동, 고촌읍, 구례동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오는 20일 장기 본동을 끝으로 신년 인사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7일 부평구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는 주요 현안으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 등록 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비롯해 캠프마켓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 지방 하천 등 수질 악취 개선과 갈산 근린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 등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또 이어진 생생톡톡 애인 소통 행사에서 2025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구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군 구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제기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부천시에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천페이 운영협약서에 선수금 계좌 이자 반환 조항이 없었고 변경협약에는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정산과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전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코나아이에서 받지 못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2억 원가량에 대해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와 코나아이 간 재판 가운데 첫 판결로 코나아이는 최근 경기지역화폐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이후 주변 지역의 활용 등을 포함한 발전 계획에 대해 부평구가 검토에 나섭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부평구는 굴포천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의 일부 가업으로 이번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 부지는 부평나들목과 인천요금소 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으로 부평구는 올해 안으로 관련 계획을 마련해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활용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반값 택배 지원 사업 2단계 운영 시스템 구축에 나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역 등 30개 역사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를 전체 57개 역사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은 소상공인 판매 제품을 역사 내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도시철도를 통해 거점 및 서브 집화센터로 옮긴 후 시가 임차한 1톤 전기차로 택배사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집화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서브 집화센터도 5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택배사까지 화물을 전달하는 전기 화물차는 23대에서 30대로 운영 인력도 기존 110명에서 205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천원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혼인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보증 규모가 32조 원을 넘어서는 등 폭증하자 올해 1분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고 하반기부터는 주택금융공사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많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43.6%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조사한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전국 1월 매매 거래 중 44.9%가 하락 거래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1월 매매 거래 중 43.6%가 하락 거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36.9%였고 경기, 인천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각각 45.7%와 45.1%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전월 전국에 공급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총 3,751가구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1월에 분양 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물량이 없었던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108개월 만입니다.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규정이 폐지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10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립 노인 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혜원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출자 출연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됩니다.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및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을 적발하고 행정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부적합 우려식품과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언론보도식품 등입니다. 지난해 검사 건수는 식품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과 위생용품 등 총 818건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했으며 해당 정보를 도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예산 21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 목표는 총 2,750대입니다. 시는 2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1,435대, 전기 화물차 4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51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05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북미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현지 출장을 통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과 벨뷰 교육청, 캐나다 버나비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주 교육청,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벨뷰 교육청과는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캐나다 버나비시에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한 현지 교육 모델을 확인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경력 인재를 고용할 기업을 찾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올해 450명 매칭을 목표로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은 주 40시간에서 최소 30시간까지 유연근무를 적용해 기업과 근로자가 환경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채용형과 직무체험형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축산동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해 소득을 창출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